네,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 기획보도 네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3주째를 맞고 있는데요. 여전히 실종자는 3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 또 희생자, 생존자 가족 모두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들마저 우울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처를 치유하고 돌볼 정부의 후속 지원책은 충분한 걸까요? 홍주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진도 팽목항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는 세월호 침몰 해역을 가족들은 돌이 된 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한때는 자식이 살아 돌아오길 빌었지만 이젠 그저 돌아와 주길 바랄 뿐입니다. 임시 거처인 진도 체육관에서도 고통스럽긴 내 한 가지. 희생자 시신을 찾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빈자리는 점점 늘어나고 아직 떠나지 못한 가족들은 탈진한 지 오래입니다. 등을 기댈 만한 곳 찾기도 어렵고 쪽잠을 자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곳저곳 성환대가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런 불규칙한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린 환자들도 있고 모든 신체적인 부분도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위관제라든지 소염 진통제 같은 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마음의 상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뒤 찾아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겁니다. 수년 동안 경험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한두 달 정도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조돼 살아남은 이들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했어도 마음까지 나으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까지는 주기적으로 거의 전원에 대해서 외래 진료를 지속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따라서 생존자들이 사고 충격을 딛고 일어나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7년 후에, 8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됐건 주변 사람이 됐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감염돼가지고 더 슬퍼질 수도 있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니까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부각되면서 일반인 희생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는 처음엔 안산 임시분향소엔 들어가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이 정식 승무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의 장례비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뤄 유가족의 가슴에 2번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장례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향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회 통념선에서 비용을 대기로 하면서 지원액 한도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은 애가 탑니다. 제 할 일을 못하는 정부를 향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를 도울 성금 모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 중입니다. 국민 성금으로 무마할 게 아니라 책임자를 찾아 철저히 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토록 진지하게 국가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적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나면서 사실은 어떤 국민들의 분노가 있고 그 분노가 국가가 무엇이냐,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저는 어떤 국민들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가 돼버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그 가족을 돌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온 국민의 무기력감과 상실감을 달랠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